안녕하세요. 어쩌다 혼자 여행 최지은 에세이. 오늘은 인도 명상을 시작하다를 함께 하겠습니다. 비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다람살라가 있었다. 마침 곧 달라이라마가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다. 달라이라마를 뵙고 오래도록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다. 달라이라마를 뵙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한 방의 해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달음에 가방을 메고 다람살라로 이동했다. 역시 떠도는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다. 아직 오시려면 3, 4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람살라에 대해서는 별달리 아는 것이 없어 근 한 달 동안 뭐 하고 지내야 할지 정보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러던 중 다람살라에 유명한 명상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명상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잘 됐다 싶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명상센터를 들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넣고 내려왔다. 예약된 날에 옷가지와 침낭을 들고 산 중턱에 자리한 명상센터를 향했다. 가장 먼저 핸드폰과 여권을 맡겨야 했다. 외부와의 단절이었다. 오롯이 나와의 소통만이 가능했다. 이곳은 열흘간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을 때조차 타인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원숭이가 많으니 혼자 외진 곳을 다닐 때는 조심하고 원숭이를 화나게 하는 행동은 삼갈 것을 당부했다. 일정은 명상이 주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전 명상을 한다. 식사, 잠자기, 산책하기를 제외하면 종일 명상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저녁에는 명상 전에 지혜의 말씀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듣는다. 숙소를 배정받아 짐을 풀었다. 딱 몸을 누이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 주어졌다. 숙소 안의 공기는 축축했다.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온 장소가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잠자기 전 헤어드라이어로 한참 동안 침낭을 말리고 나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일까? 첫날은 새벽 4시가 채 되기 전에 기상을 했다. 4시가 되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스름한 새벽, 한두 명씩 독방문을 열고 머리를 빼꼼히 내밀며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남은 터라 명상센터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어제 오후에는 그렇게나 많던 원숭이들이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공지대로 시간에 맞춰 강당으로 들어서서 두터운 갈색 방석을 깔고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이었다. 문제는 이내 잠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평소였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 컴컴한 조명이 비추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으자니 머리가 핑핑 돌며 졸음이 몰려왔다. 혀를 잘근잘근 씹어보고 주먹도 쥐어보고 고개도 좌우로 흔들어 봤지만 꾸벅꾸벅 떨어지는 고개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열흘 동안 보내야 한다니. 내가 왜 명상을 선택했나 급격히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지 궁금해 슬며시 눈을 떠보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한둘 보였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수행자 수십 명 가운데 조는 몇 명.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답답했다. 그 순간 이곳에서조차 비교하며 판단하고 있는 스스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흘 내내 졸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 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수행 중에는 얇은 신발 사이로 전해지는 산책길, 이끼 냄새 가득한 아침 공기와 바닥에 스치는 낙엽 냄새, 낯익지만 이름 모르는 꽃의 향기, 사각거리며 조심스럽게 걷는 수행자들의 발자국 소리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상에서 알아채지 못했던 감각들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했던 윗바사나 명상은 내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머리가 간지러우면 그냥 그 감각을 지켜본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감각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다. 다리가 아프다고 느껴지면 그곳을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갑자기 다리 아픈 것이 어렸을 적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머릿속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는 순간 또 생각에 빠졌구나 싶어 아차한다.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떠올랐다 사라지며 다른 생각을 몰고 온다. 하루는 저녁 법문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선명한 컬러 텔레비전의 영상 같은 경험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 순간 흑백으로 바뀌고 점점 멀어진다고. 그 경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강렬하게 나를 지배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힘든 경험이나 안 좋았던 일들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일부러 내쫓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사실 무건수행을 한다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들어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고 번잡스럽게 내 안에 나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보면 자책이 이어졌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명상하러 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법문에서 들은 대로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책하는 대신 그냥 바라보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이 점점 옅어지더라는 것이다. 아픔, 간지러움과 같은 몸의 느낌과 감각도 마찬가지였다. 콧잔등이 간지러워 손을 올리려다가 간지러운 곳을 계속 바라봤다. 신기하게도 간지러움이 사라졌다. 물론 다른 신체 부위로 그 간지러움이 옮겨갈 때도 있지만 말이다. 명상을 시작하며 매일 졸기만 할 것 같고 시간은 언제 가나 괴로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며칠이 지나니 명상이 덜 어려워졌다. 심지어 꽤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문 것 같이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자연스럽게 아침 기상은 노래에 맞춰 일어나게 되고 산책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원숭이는 더 이상 걸리적거리는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냥 거기에 있는 하나의 존재였다. 혼자 먹는 밥은 더더욱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됐고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도와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시간은 금세 흘러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다.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식사 시간에는 모두 말을 할 수 있었다. 대화가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던 것인가 새삼스러웠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식사가 끝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구나. 자책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그 생각도 이내 내려놓았다. 간만에 대화를 하며 느끼는 느낌을 나누는 것에 감사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열흘의 윗바사나 명상 경험은 이후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연습을 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 번 더 며칠간 숙박을 한 후 윗바사나 명상을 했고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상 모임에도 참여했다. 이런 명상 경험은 일상에 큰 영향을 줬다. 걸을 때, 먹을 때, 누울 때, 말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오롯이 그것만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달라이라마를 뵈러 다람살라에 왔지만 더 큰 수확을 한 시간이었다. 물론 명상이 끝난 뒤 다람살라에 온 달라이라마도 결국은 뵐 수 있었다. 달라이라마는 일주일간의 특별 기도 시간에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로 했다. 살면서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것을 하게 되고 실망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외의 멋진 결과물을 얻게 되는 순간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 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다람살라에 가게 된 이유도 어쩌면 달라이라마가 아닌 명상을 접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